가격이 이렇다는 건 전 솔직히 조금 용납이 안 되고 너무 열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버번 카운티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GS25에서 버번 카운티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 버번 카운티 브랜드 스타우트를 예쁜 박스에다가 딱 포장을 해서 무려 기존보다 2만원에서 3만원 가까이 할인된 59,9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전엔 좀 고민하시던 분들이 6만원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이러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또 이제 저한테 6만원 버번 카운티 살만한가요?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번 카운티 과연 6만원에 살만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라면 핵심부터 딱 바로 말해가지고 끝내겠지만 버번 카운티라는 맥주가 솔직히 그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맥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버번 카운티란 건 뭐냐? 버번 카운티는 구스 아일랜드 양장에서 출시한 맥주고요. 정확한 정식 명칭은 버번 카운티 브랜드 스타우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BCBS라고 줄여 부르고요. 이게 이제 버번 카운티 시리즈라고 해서 다양하게 있거든요. 커피가 들어간 버번 카운티 브랜드 커피 스타우트도 있고,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아니고 발리 와인 버전인 버번 카운티 브랜드 발리 와인도 있고, 버번 위스키가 아니고 호밀이 사용된 버번 카운티 라이 시리즈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부재료가 활용된 프랍 시리즈도 있고, 좀 더 특별한 배럴에 수성시킨 레어 시리즈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시리즈가.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말하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버번 카운티는 가장 기본 버전인 버번 카운티 브랜드 스타우트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버번 카운티라는 맥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맥주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이 버번 카운티라는 맥주는 레전드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맥주가 처음 발매된 해가 5년 전도, 10년 전도, 20년 전도 아닌 무려 26년 전이라는 겁니다. 이 버번 카운티 브랜드 스타우트가 가장 처음 발매된 해는 무려 1995년이고요. 구스 아일랜드가 1988년에 처음 생겼는데, 얘네가 이제 조그만한 브루팝을 운영하다가 드디어 1000번째 배치에 딱 다다르게 된 거예요. 1000번째 배치,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을 때죠. 어떤 맥주를 하면 이 1000번째 맥주를 딱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구스 아일랜드의 브루어가 동네 바에 갔대요. 딱 동네 바에 가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버번 생산자 중 한 명인 짐빔의 부커 노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커가 우리 짐빔 배럴 남는 거 몇 개 줄 테니까 이걸로 뭔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구스 아일랜드가 1000번째 맥주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만들고는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때였어서, 잘됐다,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한번 통에다가 넣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5년 버번 배럴에서 숙성된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전 세계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배럴에서 숙성된 맥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날 맛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오늘날 엄청나게 뜨거운 임페리얼 스타우트 열기의 시초였던 거예요, 이 맥주가. 하지만 이 맥주가 1995년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이런 맥주가 처음이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맥주를 되게 유명한 맥주 행사인 GABF, Great American Beer Festival에 그 출품을 했는데, 그 당시 이 평론가들도 분명 맛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스타일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아쉽게도 수상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스 아일랜드가 한 10년 동안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레시피를 좀 더 다듬어가지고 처음으로 병입해가지고 출시하게 되고 엄청난 인기를 얻자 그 이후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가 병으로 출시된 지는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특히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제가 저번 올드 라스푸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빠르게 변해왔어요, 이 트렌드가. 한 5년 전에 맛있었다는 평을 받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도 오늘날 그냥 그저 그런 맥주로 인식되는 경향인데, 버번 카운티 시리즈는 출시된 지 무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맥주입니다. 그러면 이 버번 카운티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제가 이 느낀 맛을 여러분들에게 딱 설명해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최대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우선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막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그런 스타우트는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거치고 날서 있는, 하지만 그만큼 폭발적이고 강렬한 향을 지니고 있어요. 배럴의 향도 굉장히 강렬하고, 몰트, 다크 초콜릿, 로스티드, 커피 이런 향도 굉장히 강렬하고, 모든 향이 빵빵 터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전혀 정제되지 않은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우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또 재밌는 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묵잖아요? 그럼 이런 날선 부분이 완전히 깎여나가면서 임팩트는 조금 주는 대신 이 배럴의 향과 이 몰트 향이 서로 은은하게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하모니를 이뤄내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원석에서
사이즈는 좀 더 작아지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정제된 다이아몬드 반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탑클래스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KBS랑 비교하자면 KBS 같은 경우는 좀 더 노골적으로 초콜릿이나 커피의 노트가 있는 편이고요. KBS 쪽이 좀 더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볼라랑 비교하자면 파라볼라가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밸런스 쪽은 좀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배럴과 원주의 캐릭터가 좀 더 합쳐져 있고 좀 더 달달한 것 같아요. 제가 버번 카운티를 엄청나게 많이 마셔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파라볼라가 좀 더 맛있긴 했는데 어쨌든 파라볼라나 KBS와 이제 순위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완전 탑 클래스의 맥주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버번의 거친 캐릭터를, 날 서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면 버번 카운티 강력 추천드리고, 애초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맥주를 파게 된다면 버번 카운티는 정말 무조건 마셔봐야 되는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버번 카운티에 6만원이란 돈 투자할 만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만원 분명 비싼 값이긴 해요. 이게 현지에서는 $10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5배잖아요. 5배. 아무리 수입되는 걸 생각해도 좀 비싸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맥주라 생각해요. 이게 세계 최고의 맥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브루어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심지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만드는 양조장 사이드 프로젝트조차 이 버번 카운티에서 영감을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버번 카운티를 만든 양조장 구스 아일랜드는 AB 인베브 소속이고요. AB 인베브 산하 기업으로는 오비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구스 아일랜드랑 국내 오비는 똑같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를 들어올 때 무슨 도매를 통해 가지고 비싼 값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양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아마 최적의 루트로 가장 싼 가격으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다는 건 전 솔직히 조금 용납이 안 되고 너무 열받아요. 이게 그냥 다른 수입사가 구스 아일랜드를 수입하면서 버번 카운티를 힘들게 들어왔다. 저는 그러면 6만원 충분히 이해되는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좀 구하기 힘든 맥주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국내 이 구스 아일랜드 브루펍이 당당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가격이라 생각해요. 분명 이래도 팔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왔겠죠.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얼마에 파냐 이거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싼 값에 파는 거는 솔직히 좀 열받아가지고 괘씸해서 팔아주기 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버번 카운티 솔직히 요즘 직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인 루트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 $20 정도에. 그래서 직구하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언젠가 한번 미국 여행 가시면 꽤나 높은 확률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대도시 간다면 그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전 제일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 자기가 그럴 시간도 전혀 안 나고 직구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6만원 정도면 한 번쯤 투자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분명 맛있는 맥주지만 결국 파라볼라나 KBS나 배럴 에이지 10PD 이 정도 수준으로 맛있는 거예요. 이거랑 호불호의 영역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파라볼라랑 배럴 10PD가 버번 카운티보다 낫고요. KBS는 약간 그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호불호의 영역이라 결국 아무리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드셔도 결국 15,000원에서 2만원짜리 맥주에 마실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하자면 1. 버번 카운티 굉장히 긴 역사와 훌륭한 맛을 지닌 최고의 맥주다. 2. 그렇기 때문에 6만원?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가격이다. 3. 하지만 얘네 이 수입된 루트를 생각하면 6만원 너무 괘씸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버번 카운티에 대해서나 혹은 아니면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